자, 507번 206페이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3의 배수의 경우는 3의 배수가 되는 거는 어떻게 3의 배수는 어떨 때야? 승수상으로 적어보면 1하고 2. 그다음 합이 3인 거 1하고 2, 그다음에 2하고 1 두 가지밖에 없고 합이 6인 거는 1, 5, 2, 4, 3, 3, 4, 2, 5, 1 이렇게 5가지지. 합이 6의 배수인 거는 5의 배수인 거는 5의 배수인 거는 합이 5인 경우밖에 없어요. 주사위는 5화인 경우 10인 경우 있네. 합이 5인 경우는 이건 합이 3인 경우 이건 합이 6인 경우 합이 9인 경우도 있겠다. 합이 9인 경우 3, 6, 4, 5, 5, 4 그 다음에 6, 3 합이 12인 경우 6, 6까지 합이 3의 배수인 거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3의 배수는 총 12가지입니다. 5의 배수는 합이 5인 경우 1, 4, 2, 3, 3, 2, 4, 1 그 다음에 합이 10인 경우는 4, 6, 5, 6, 4 이게 총 몇 가지야? 7가지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12 더하기 7에서 19가지. 이거 누가 질문한 거지? 알겠어? 이거 하나는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구해보는 경우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직접 세다 보면 진짜 틀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웬만하면 계산으로 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경우는 직접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515번.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나오는 세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인 경우를 구하시오. 이것도 시행령으로 물어본 건가?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곱하면 짝수가 돼. 그러면은 세 수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사위가 홀수가 나오는 가지수는 홀수는 1, 3, 5 세 가지, 두 번째도 홀수 세 가지, 세 번째도 홀수 세 가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27가지. 그 다음 520번. 오른쪽 그림같이 세 지점 A, B, C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다. 같은 도로를 두 번 이상 지나지 않으면서 A 지점에 출발하여 C 지점에 이동한 후 다시 A 지점에 돌아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A, B, C가 이렇게 있고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2가지, B에서 C도 2가지, 그 다음에 A하고 C 사이에는 3가지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A에서 출발해서 C를 지나서 다시 A를 돌아오는 가지수를 먼저 찾아봅시다. A, C, A 이렇게 갔다 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는 같은 도시를 2번 지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말은 없어. 같은 지점을 2번 지나도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A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C 지점을 한 번만 지난다 그랬지. C를 2번 갈 수 없어. B는 2번 가도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A로 가서 B로 가서 C로 간 다음에 다시 A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A에서
A, C, A, 그다음에 A, B, C, A, A, C, C는 한 번만 지난다고 했지. A, C, A, 그다음에 A, B, C, A, 그다음에 A, A, B, A, C, B, C, A가 아니고 A, C, B, A 이런 경우도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A, B, C, B, A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C는 한 번만 지나가고 B는 여러 번 지나가도 되고 중간에 A는 안 지나가고.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마지막은 항상 A고 중간에 C도 한 번만 있어야 되고 B는 없어도 되고 한 번이어도 되고 두 번이어도 되고. 그래서 A에서 C까지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가지수가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방법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느냐? A, C, A는 A에서 C까지 가는 게 3가지. 그 다음에 같은 도로를 2번 이상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갈 때는 3가지, 올 때는 간 거 빼고 2가지. 요거는 3 곱하기 2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6가지. 그 다음에 A, B, C, A는 갈 때 2가지, B에서 C도 2가지, C에서 A는 3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2가지. A, C, B, A도 똑같이 3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2가지. 그냥 순서로 하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지 이거는. 순서 맞출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A, B, C, B, A는 A에서 B로 갈 때 2가지, B에서 C로 갈 때 2가지. 그 다음에 C에서 다시 B로 가는 거 1가지 썼으니까 돌아올 때는 1가지. 그 다음에 B에서 A도 1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그래서 4가지. 그럼 전체 가지수는 6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4 해서 34가지가 되네요. 자, 이렇게 먼저 그 문제에 요구하는 결과에 맞는 각각의 방법들을 찾은 다음에 각각의 방법들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숙제는 아까 여기 적혀 있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질문 없어요? 없어? 자, 그 다음 523번. 523번 좀 어렵지? 그림을 단순화시키면 요겁니다. 가장 단순화시키면 523번의 그림이 요거예요. 자, 여기서 보통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서로 어느 4개의 영역 ABC를 나누어 서로가 다른 합자의 색으로 칠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이 서로 구하시오. 이때는 자 A 이건 맞닿는 면적의 가지수가 다 똑같아요. 그지? 그래서 A를 제일 먼저 정의할 순서대로 그럼 A에 관한 가지수는 몇 가지야? A가 4가지지. 그럼 B는 몇 가지야? 3가지. 3가지지. 그러면 C는 3가지. C는 일단 요거만 아니면 되니까 3가지지. 그럼 D는 2가지. 2가지일 수도 있고 3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A하고 C가 같은 색이면 A는 C는 B하고만 다르면 돼. A하고는 같아도 되지. 그래서 A하고 C가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D의 가지수 A하고 C가 같은 색이면 D는
그 한 가지 색 뺀 나머지 다 되니까 세 가지가 되는 거고 A하고 C가 서로 다른 색이면 D는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433 곱하기 2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방금 예를 든 거, 방금 그게 왜 그랬어? A하고 C가 같은 색일 때하고 다른 색일 때에 따라서 D의 가지수가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A하고 C가 같은 색일 때와 A와 C가 다른 색일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눈 다음에 그 각각의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A와 C가 같은 색이면 A가 네 가지로 정해지면 C는 A가 정해지면 C도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C는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A만 아니면 되니까 세 가지. D도 A만 아니면 되니까 세 가지. 왜냐면 이것도 같은 색이니까. 그래서 이때는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6가지. A와 C가 다른 색일 때는 일반적으로 하면 돼 이제 4, 3, 여기는 2, 여기는 2. 알겠어요?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12 곱하기 4니까 48. 그러니까 전체 가지수는 36 더하기 48 하면 얼마냐? 104가지인가? 아니 84가지. 84가지가 됩니다. 아닌데? 잠깐만. 5가지 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5가지 색이구나. 미안. 그러면 여기가 433일이 아니고 5, 4, 1, 4. 그래서 80까지. 여기는 5, 4, 3, 3. 그래서 20 곱하기 9에서 180까지. 그러면 180 더하기 8이니 80이니까 260. 알겠어요? 이렇게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느냐? 바로 요 부분 때문입니다. 서로 맞닿지 않는, 완전히 맞닿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런 분위기 이렇게 서로 십자가로 가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알겠지? A하고 C가 조금이라도 맞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때는 A하고 C는 당연히 다른 색이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로 안 나눠지지.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가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525번 50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7개, 10원짜리 동전 4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식으로 방법의 수를 A, 금액의 수를 B. 500원 1개, 100원 7개, 10원짜리 동전 4개, 50원짜리는 없네. 자, 그러면 방법의 수는 어떻게 하면 돼? 방법의 수는 500원짜리를 0개 내는 경우, 1개 내는 경우 두 가지. 100원짜리는 0개부터 7개까지 8가지. 10원짜리는 0개부터 4개까지 5가지. 다 곱해서 빼기 1을 하면 되지. 전체를 하나도 안 내는 거는 0원이니까 그는 빼고. 그래서 40 곱하기 2에서 80 빼기 1이니까 79가 되고요. B는 100원짜리 7개까지 있잖아. 이거 100원짜리 5개 하면 500원짜리하고 겹치기 때문에 아예 이거를 전부 다 500원짜리를 100원짜리로 환산했어. 그래서 요거를 100원짜리 12개, 10원짜리 4개로. 10원짜리는 왜 100원짜리 10원짜리 안 바꾸는 거야? 10원짜리는 4개 해봤자 100원하고 안 겹치니까. 알겠지? 그래서 만약 50원짜리가 있으면 요거를 다시 50원짜리 24개로 환산해가지고 또 해야 돼. 알겠지? 어쨌든 그래서 B는 100원짜리 12개니까 낼 수 있는 가지수는 13가지. 10원짜리는 4개니까 5가지. 또 빼기 1. 해서 3, 5, 15, 이런 거 65에서 빼기니까 64.
그럼 전체 뭘 구하라고 했어? A 더하기 B는 79 더하기 64니까 143. 알겠어요? 자, 방법의 수하고 지불하는 방법의 수하고 지불하는 금액의 수 구하는 방법 확실하게 기억을 해놓도록 하세요. 알면 쉽잖아. 그지? 모르면 되게 복잡하게 막 표 같은 거 그려가지고 하면 되긴 합니다. 500원짜리가 1개일 때, 0개일 때 100원짜리가 1개부터 해가지고 같은 금액 합계를 계산한 다음에 합계가 같은 거는 하나로 계산하고 막 그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표를 그려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금액이 같은 작은 돈 단위로 환산해가지고 개수를 바꾸는 걸로 생각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 기억합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숙제 질문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없지? 네.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페이지 순열 원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순열, 그 다음에 다음 단원에 나오는 조합까지 그거는 전부 다 한 가지 단원으로 생각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보통 경순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단원에서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기억나요?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예를 들면은 7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을 뽑는다. 그러면은 반장이 되는 가지수 곱하기 부반장이 되는 가지수에서 7 곱하기 6 하면 되지. 근데 만약에 대표 2명을 뽑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했을 때는 2명이 겹치니까 나누기 2팩토리얼을 해줘야 되죠. 나누기 2를 해줘야 되잖아. 만약 3명이다. 그럼 나누기 6을 해주지. 그런 것처럼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 단원에 나오는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는데 r개가 자격이 같은 경우예요. 그러면 뽑는 순서에 상관없이 결과가 같으면 똑같은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거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냥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곱셈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게 숫자가 커지면 그 곱셈식으로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기호를 사용하고 계산법도 따로 익혀둬야 됩니다. 그래서 순열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호는 P입니다. P, 영어로 permutatio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우리가 항상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기본으로 경우의 수의 기본 계산으로 생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다른 계산법은 그거하고 거기에서 뭐가 변형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누면 예를 들면 우리가 10명 중에 3명을 일렬로 세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제일 앞자리에 오는 사람의 가지수 10가지, 두 번째는 남은 사람이 9명이니까 9가지, 세 번째는 남은 사람이 8명이니까 8가지, 10 곱하기 9 곱하기 8로 계산을 했잖아. 그지? 그럼 이제 그걸 일반화시켜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 그러면은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n개 중에서 3개면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가 되겠지. 그러면은 n개 중에서 r개면 그러면은 이거의 개수가 해서 r개가 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n 빼기 0, n 빼기 1, n 빼기 2, n 빼기 3 그런 식으로 점점점 빼는 수가 커지겠지.
뺀 숫자가 R이 3일 때 2까지 뺐어. 그럼 R 개면 몇 가지 빼겠어?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하겠어? R이 숫자가 3개일 때는 2까지 뺐잖아. 그러면 R 개일 때는 n 빼기 R 빼기 1까지 빼는 겁니다. R보다 1 작은 수까지 빼는 거예요. 알겠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부터 R개니까 R 빼기 1까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총 개수가 R개가 되도록 해주면 되고, 이거를 우리가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NPR 이렇게 표현합니다. P가 순열 계산하는 기호라고 했지. 그래서 NPR 그러면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 어떻게 한다고? M부터 1씩 줄여가지고 R개가 되도록. 예를 들어서 10P5다. 10P3이다. 5는 넘기니까. 그럼 이거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인 거예요. 알겠지? 이거를 우리가 팩토리얼이라는 기호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 아니 정확하게 아니라 들어라도 본 사람. 팩토리얼이 뭔지 경우의 수 하면서 한 번씩 하지 않았어? 느낌표. 그치? 자 그러면은 우리가 5 팩토리얼 이거를 우리가 느낌표 기호를 수학에서 팩토리얼이라고 하고요.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야? 5 팩토리얼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를 5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는 그 숫자부터 1까지 차례대로 곱한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10P3은 10부터 3개를 곱한 거잖아. 요거는 10 팩토리얼 나누기 7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10P3 그럼 이거를 10 팩토리얼 나누기 10 빼기 3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겠지. 왜 10 팩토리얼 나누기 7 팩토리얼인지 알겠어요? 10 팩토리얼 10부터 1까지 곱한 거고 그 중에서 지금 여기서는 3개만 곱해서 7부터 1까지가 없잖아. 그러는 서로 분모의 10 팩토리얼을 배치해서 나눴다고 약분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P3은 7 팩토리얼분의 10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7은 10에서 3을 뺀 거라고 뺐기 때문에 7인 거잖아. 3개 빼고 나머지를 나눠서 없애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NPR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NPR은 M부터 R개를 이렇게 쓰면 귀찮으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N 빼기 R 팩토리얼 나누기 분의 N 팩토리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손들어 냅니다. 솔직하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사람. 문제를 풀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응? 실제로 계산하면은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곱셈식을 이용해서 했던 것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 P라는 순열기호 P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NPR 나오면 N 빼기 R 팩토리얼이 분모로 가고 앞에 있는 숫자가 분자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0P3 하면 10 빼기 3 팩토리얼이 분모로 가고 분자는 앞에 있는 숫자.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조합까지 같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세세한 계산부터 들어갈 거예요. 저그 NPR 지금 15 응? 누가? M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M 팩토리얼이잖아. 그게 아니라 N개가 N 곱하기 N 마이너스 9 마지막 아, 더하기 1구나 미안. 이게 이렇게 되니까 더하기 이게 가로가 없으면 M 빼기 R 더하기 1까지. 그러니까 R보다 더 작은 3개면은 2까지 10개면은 9까지 빼 M 빼기 9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순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 NPR은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식으로 이렇게 하고 실제로 우리가 숫자로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 숫자부터 요 개수까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조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대표를 뽑는 경우 중에서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거, 즉 중복되는 거는 뽑는 순서에 상관없이 결과가 같으면 똑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까 이거는 n명 중에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잖아. 그치? 뽑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배열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먼저 뽑는 거를 앞에 놓는다고 치면 뽑는 순서가 달라지면 똑같은 1, 2, 3을 뽑더라도 1, 2, 3을 차례대로 뽑으면 뭐 123이 된다 그러면 3, 2, 1 순서로 보면 321이 되어서 서로 다른 숫자가 되는 거지. 그것처럼 이렇게 몇 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순열 NPLR이라고 하고 조합은 아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뽑는 순서에 상관없이 전체 결과가 똑같으면 같은 경우로 취급하는 겁니다. 즉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거 그걸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진 않고 뽑는 것만 그까지만 따지는 것을 조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기호는 C, 컨비네이션, C 기호를 사용합니다. 쉬는 시간이요. 1분 지났어. 1분 지났으니까 41분까지. 샷다 합시다. 가자 내놔. 뚝뚝 건져. 너무 많아. 자, 계속해서 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합 더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콤비네이션이다. 조합은 컨비네이션. 오. 그래서 C를 사용하고요. 아까 조합은 뭐라고 했어? 순서에 상관없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데서 끊는다고 했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조합에 관련된 게 뭐라고 했어?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 그때는 자기 같은 대표를 뽑는 게 2명을 뽑으면 나누기 2하고 3명을 뽑으면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했잖아. 그래서 NCR 이렇게 표현합니다.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NCR이라고 하고 요거는 R 팩토리얼 분의 NPR이에요. 일렬로 뽑은 다음에 그거를 배열하는 거에서 배열하는 것만 나눈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R 팩토리얼 분의 NPR로 계산하고 아까 NPR 어떻게 계산했어? 이게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었지. 그래서 이거는 R 팩토리얼 곱하기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합 순열의 계산에서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거를 추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겹치는 거를 나누어 준다. 알겠지요?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순열의 성질은 자, 순열의 성질 NPN은 얼마일까? NPN은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일렬로 세우니까 전부 다 일렬로 세우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N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NP 0은 0개를 뽑는 거니까 0이 되는 거야. 알겠지? 어? 뭐가? NP0은 그 하나도 안 뽑는 거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NP0은 1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0 팩토리얼은 그러면 이거는 0입니다. 이거는 계산이니까 n 팩토리얼이 n부터 1까지 차례대로 곱한 걸로 했잖아. 그럼 0 팩토리얼은 0 하나 뿌린 거니까 0입니다. 0부터 0까지 곱한 거라고 해야 될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특수와 0이 들어갔을 때의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조합으로 넘어가서 조합의 성질 NCR이 R 팩토리얼 분의 NPR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은 10명 중에서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에서 뽑는 거 그래서만 그치는 거야. 1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거하고 그
남은 한 명을 뽑는 거 고르는 거하고 결과가 같을까 다를까? 안 뽑을 한 명을 골라내는 거하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4명이 있어. 4명 중에서 4명이 숙제, 그 다음에 민재, 그 다음에 석주, 그 다음에 수민이 4명이 있어. 4명 중에서 오늘 숙제를 안 해도 되는 한 명을 뽑는다라고 해보자. 오. 그거 하면 그거 4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명 중에서 한 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지. 그러면 4명 중에서 오늘 숙제를 할 3명을 뽑는다. 즉 4n 4c1하고 4c3을 비교해보자. 4c1은 1 팩토리얼 분의 4p1이잖아. 그럼 이거는 1 팩토리얼 분의 4인 겁니다. 영어 그치? 영어. 그래서 이게 4예요. 그럼 4c3은 3 팩토리얼 곱하기 4 빼기 3 팩토리얼 분의 4 팩토리얼. 그치? 요거니까 r 팩토리얼 곱하기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게 3 팩토리얼하고 4 팩토리얼하고 나누면 이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요게 그래서 앞에 다시 적자. 이걸 보면 이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1이잖아. 이건 1 팩토리얼이니까. 그럼 이것을 약분하면 이것도 4가 되고. 그치? 4명 중에서 1명을 뽑는 거하고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일반화시키면 NCR하고 NCN 빼기 R하고 같습니다. 알겠어요?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거하고 N명 중에서 R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뽑는 경우의 수가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5C3하고 5C2가 같습니다. 그래서 N이 5고 C, R이 3이라면 5C3하고 5C2가 같아요. 5 컴비네이션 3하고 5 컴비네이션 2가 같습니다. 알겠지요? 자, 그래서 NCR하고 NCN 빼기 R이 같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N 이 책에 다 있는 거야. 굳이 적을 필요는 없어. 단 여기서 항상 순열에서도 마찬가지, 조합에서도 마찬가지고 N하고 R의 관계는 N보다 R이 더 작은 겁니다. 알겠지? 뭐 5명 중에 10명을 뽑는 그런 건 안 되잖아. 그렇지? R이 N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N 컨비네이션 R하고 N 빼기 1 컨비네이션 R 더하기 N 빼기 1 컨비네이션 R 빼기 1이 서로 같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N 컨비네이션 R이 요거잖아. 요거는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게 R 팩토리얼 곱하기 N 빼기 1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N 빼기 1 팩토리얼 더하기 이거는 R 빼기 1 팩토리얼 곱하기 N 빼기 1 빼기 R 빼기 1 R 더하기 1 팩토리얼 분의 N 빼기 1 팩토리얼이에요. 이게 R 팩토리얼 곱하기 N 빼기 R이니까 앞에 거 뒤에 거의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 빼기 뒤에 거 뺀 거니까 요것도 앞에 거 팩토리얼 N 빼기 뒤에 거 팩토리얼 R 빼기 1 팩토리얼 곱하기 앞에 거 N 빼기 1에서 R 빼기 1을 빼니까 마이너스 R 빼기 1이면 마이너스 R 더하기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보면 이게
r 팩토리알 곱하기 n 빼기 r 빼기 1 팩토리알 분의 n 빼기 1 팩토리알 더하기 요거는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없어지고 r 빼기 1 팩토리알 곱하기 r 빼기 n 빼기 r 팩토리알 분의 n 빼기 1 팩토리알이잖아. 그럼 요걸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거는 r부터 1까지 곱하는 거고 요거는 r 빼기 1에서 1까지 곱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 곱하기 r을 해주면 r 팩토리알하고 n 빼기 1 팩토리알 n 빼기 1 팩토리알 곱하기 r 하고 하면은 r 팩토리알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도 한번 곱하기 r 해서 여기도 곱하기 r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n 빼기 r 빼기 1하고 요거는 n 빼기 r 빼기 1 팩토리알이고 요거는 n 빼기 r이니까 여기는 여기도 n 빼기 r을 한 번 더 곱해주면 요게 되는 거지. 여기에는 곱하기 n 빼기 r을 해주면 분모 분자에 똑같이 n 빼기 r을 곱하면 분모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게 뭐가 되느냐? 분모가 r 팩토리알 곱하기 n 빼기 r 빼기 1 팩토리알에서 n 빼기 r을 한 번 더 곱하면 n 빼기 r 팩토리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9 팩토리알 곱하기 10은 10 팩토리알이 되는 거잖아. 그지? 요거보다 1 더 큰 수가 n 빼기 r이니까 n 빼기 r 빼기 1보다 1 더 큰 수가 n 빼기 r이지. 그래서 n 빼기 r 빼기 1 팩토리알에 n 빼기 r을 한번 곱해주면 n 빼기 r 팩토리알이 된다는 거예요. 숫자로 생각 이거 문자로 하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숫자로 생각하면 쉬워요. 9 팩토리알 곱하기 10은 이거는 9부터 1까지 곱하는 거고 그게 10을 한 번 더 곱하면 10부터 1까지 곱하게 되는 거니까 10 팩토리알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민재 자니? 아니요. 그래서 분모가 n r 팩토리알 곱하기 n 빼기 r 팩토리알이 되고 분자는 n 빼기 1 팩토리알을 공통으로 있잖아. 그래서 n 빼기 1 팩토리알을 공통으로 묶어내면 남은 게 곱하기 n 빼기 r 아니다. n 빼기 r 더하기 r이 되는 거지. 요거 더하기니까 n 빼기 1 팩토리알을 공통으로 묶어내면 n 빼기 r 더하기 r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 서로 없어지고 이게 r 팩토리알 곱하기 n 빼기 r 팩토리알 분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n 빼기 1 팩토리알에 n을 한 번 더 곱하면 n 팩토리알이 되는 거지. 요거 이 원리로. 그치? n 빼기 1 팩토리알에서 n을 한 번 더 곱하면 n 팩토리알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 이거하고 요게 같아지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 어. NC 그러니까 이게 n 컨비네이션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n 빼기 1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더하기 n 빼기 1개에서 r 빼기 1개를 뽑는 경우의 수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한 거하고 n개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같다라는 겁니다. 영어 수업 아니에요? 어? 영어 수업 아니에요? 이게 더하기 단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숫자보다 문자의 비중이 더 높아지긴 합니다. 여기서는 C하고 P라는 계산 기호가 영어로 돼 알파벳으로 돼 있어서 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야, 너희들 2차 방정식만 해도 2차 방정식만 해도 X 그다음에 A, B, C 그럴 거밖에 없잖아. 네. 가끔씩 숫자 나오는 거지. 이거 NR이 숫자로 나오면 이것도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이렇게 NCR을 N 빼기 1 CR 더하기 N 빼기 1 CR 빼기 1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면 10C3을 9 컨비네이션 3 더하기 9 컨비네이션 2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1 줄이면서 요거를 줄이면서 요거 더하기 이거 빼기 1 하는 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는 이렇게 해보니까 일반화시켜서 계산해보니까 계산한 결과 공분해가지고 하니까 NCR하고 같아졌으니까. 그치? 이해가 안 돼? 일단 이거를 외워둡시다. N 컨비네이션 R이
n-1 컨비네이션 r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1 n 컨비네이션 r이 뭐야? n개에서 r개를 뽑는 가지수잖아. 그치? 그러면 n개에서 r개를 뽑는 가지수, 예를 들면 숫자로 봐서 10개 중에 3개를 뽑는 가지수하고 그 다음에 9개에서 3개를 뽑는 가지수하고 9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그치? 요거는 9 곱하기 8 곱하기 7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치? 그 다음에 이거는 9 곱하기 8 9개 2개니까 나누기 2 곱하기 1이란 말이야. 그럼 요거 2개를 더하면 분모에 똑같이 3이 1이니까 3이 1을 약분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분모에 6을 곱하면 여기는 3이 남으니까 분자에 3이 곱해지는 거라. 그러면 이제 9 곱하기 8이 공통으로 곱해지니까 이거 묶어내면 7 더하기 3이 남아서 10이 된다는 거야. 이런 원리 때문에 n개에서 r개를 뽑는 가지수는 n 빼기 1개에서 r개를 뽑는 가지수 더하기 n 빼기 1개에서 r 빼기 1개를 뽑는 가지수의 합이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문제를 풀어봐야 숫자를 가지고 이게 사실 이게 지금 선물 굳이 이걸 공식처럼 외울 건 아니고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통문에서 계산할 수 있다. 그 정도면 일단은 기억합시다. 선생님 저기 맨 끝에 9 곱하기 8 곱하기 3이 분모가 3 곱하기 2 곱하기 1, 3 곱하기 2 곱하기 1인데 여기는 그냥 2 곱하기 1이잖아. 두 개라서. 그러면 6을 다 곱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는 2밖에 없으니까 분자에 3이 곱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 필수 8번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시다. 와. 숙제 다 하는 거예요? 어? 숙제 다 하는 거예요? 조합까지? 네. 조합까지 다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저희 그 프린트 해가지고 저희가 73문제 프린트. 프린트는 끝나지 않았어? 아, 또 있어요. 73문제 추가됐어요. 새로 주셨어요. 프린트를 또 나눠주셨어? 네. 부동식 파트? 2차 무등식이라고 73문제가 있어요. 근데 5쪽만 내면 될 것 같아요. 또 많아. 이미 저 프린트 안 하고 우리 원래 숙제가 너무 높았어. 자, 그럼 필수 8번 문제 봅시다. 아까 NPR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 처음 보는 공식이니까 이거를 공식을 한번 적어놓고 너희들 문제 풀 때마다 공식을 한번 적어보는 게 실제로 공식을 외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NPR이 뭐야?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가지수라고 했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N개부터 R개까지 숫자를 차례대로 곱하면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NR은 숫자로 표현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어?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했지. 조합은 컨비네이션은 여기에 중복되는 거 R 팩토리얼로 나누는 게 포함되기 때문에 분모가 R 팩토리얼 곱하기 N 빼기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8번에 1번 OP2가 N 퍼뮤테이션 2가 5N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지? N부터 2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N 곱하기 N 빼기 1이야. 요게 5N. 그럼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어? N부터 2개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N의 제곱 마이너스 N 넘어가서 빼기 5N은 0. 그러면은 N
4제곱 빼기 6n이 0. 그러면 n 곱하기 n 빼기 6이 0이니까 n은 0 또는 n은 6이지. 그치? 근데 n이 0은 아니잖아. 그래서 n은 6.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3번은 여러분들 해볼 수 있겠지?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오. 잠깐만 뒤에가 더 많은데?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뭐하냐? 2번 3번이요? 네.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야. 숫자가 좀 길긴 하겠지만. 좀 많이 있네. 예상이지. 아, 오 느낌표를 오 아이를 적었어. 저는 이 느낌표가 뭔지를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팩토리얼. 그 숫자부터 1까지 차례대로 곱하는 거. 계승이라고 합니다. 차례대로 승 곱한다고. 이거 제목이 게임에서 들어본 거 아니야? 이게 뭐야? 패스. 일일이 계산하면 될 거야. 일일이 계산하는 거야. 아, 와우. 그래서 OPR 곱하기 6팩토리얼 되잖아. 그럼 1부터 6까지 다 하면 되는 거. 6팩토리얼 되잖아. 요게 얼마라고 했어? 이게 43,200이라고 했지. 이걸 먼저 계산하는 겁니다. 6팩토리얼을. 6팩토리얼을 이항하면 720. 6팩토리얼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30, 120, 360, 720이네. 그럼 OPR이 43,200 나누기 720인 거예요. 60 나와요. 그래갖고 나면 없어지고 6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36. 여기는 2, 1, 6, 0. 10으로 나누면 이거 없어지고 36이지. 10으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6. 여기는 이게 216이 6의 세제곱이지. 그럼 360이 되겠네. 그럼 또 6으로 나누면 60이 되네. 60. 혹시 어리온가? 그렇지? 그러면 3 60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R이 3. 와우. 근데 이거 도대체 어디다가 써놓은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3번은 N 퍼뮤테이션 5는 P가 뭐라고요? 퍼뮤테이션. 더블게. 퍼블리케이션. 퍼블리케이션. 아, 퍼블리케이션.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야 되고 그냥 P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30 N 퍼뮤테이션 3. 그럼 여기서 이항하면 N 퍼뮤테이션 5 나누기 N 퍼뮤테이션 3이 30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N개에서 5개 곱한 거 나누기 N개에서 3개니까 결국 이게 뭐가 되는 거야? NP2가 되는 거지. 와야. 힘이 아니다. M 아니고 이게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N 빼기 3 곱하기 N 빼기 4까지지. 나누기 요거는 N 빼기 1 N 빼기 2잖아. 그치? 앞에 게 3개가 지워지니까 뒤에 게 3개가 지워지는 게 아니고 요거 3개가 지워지지. 그럼 남은 거는 N 빼기 3 곱하기 N 빼기 4가 되는 거야. 뒤에 거 2개만. 근데 분기호사 어디까지예요? 어? 근데 분기호사 어디까지예요? 순열까지. 나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순열까지. 날짜를 말하는 거 아니면 범위를 말하는 거야? 범위요. 범위는 아직 잘 모르겠어. 저 저거 이거 선생님이 말했어.
조합까지 나오지 않을까? 마지막 행렬은 모르겠다. 이정 쌤 생각해도 순열 좋아. 능력 있었지. 순열이 들어가면 조합이 들어가지. 흉년이 뭐야? 지금이 하는 게 순열이잖아. 어? 맞네. 자, 그래서 요게 아. 30인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써야겠다. n의 제곱 마이너스 7n 더하기 12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0. 30. 아, 아이고. 응? n의 제곱 마이너스 7n 더하기 12 빼기 30이니까 얼마냐? 더 빼기 18이 되나? 은 0. 그러면 92 마이 n 빼기 9 곱하기 n 더하기 2가 0이야. n이 음수는 안 되니까 n은 그래서 9만 되는 거야. 아, 11번에 트라이앵글이에요. 응? 그렇겠지? 자, 아니 뭐. 다음 필수 9번. 아, 5명을 1년간 세우는 방법의 수. 이거는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5팩토리얼. 기억이 안 나요. 그지? 네.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얼마일까? 120. 120입니다. 그 다음 5명 중 3명을 뽑아 1년을 세우는 거는 5P 5 커뮤테이션 3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그래서 60. 와. 그 다음에 9번이구나. 이상 빠졌어요. 그럼 3번 5명 중 대표 1명 부대표 1명 자격이 다르지? 그러면 순열인 거야. 자격이 같으면 조합이고.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을 뽑으니까 뭐야? 5 커뮤테이션 2 그래서 5 곱하기 4 그래서 20까지. 그냥 단순히 곱셈식으로 만들지 말고 의식적으로 이 기호를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복사해야 돼야 형님, 되니까. 이 범위 숙제를 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응? 이 범위 숙제를 내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경우 있는데? 여기 저거 5P 3 같은 걸 꼭 써야 돼요. 선생님의 아, 의식적으로 써보라고. 안 써도 돼. 이거 사실 이거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경우에서 구하는 거 했잖아. 그냥 곱셈식 가지고 했어요 많이. 그래서 안 써도 되는데 일부러 써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계산하는 법도 외우고 공식의 모양 자체도 외우고. 알겠지? 자 그러면 필수 10번. 남자 4명과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자 3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는 여자 3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 명으로 보는 거지. 그렇지? 그럼 전체가 몇 명이 되는 거야? 5명. 5명. 그러면 5명 중에서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걸 가졌으니까 5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자 3명이 서로 자리 바꾸는 게 있으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선생님 근데 여자가 3명인데 5명이 됐어요. 남자 4명 있으니까 여자 3명을 일렬로 세우면 그 3명을 한 덩어리로 보라고 했잖아. 한 명으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 있어. 그때 했잖아.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기억 안 나? 그럼 지금 기억하세요? 넌 망했지. 일정한 사람을 항상 이웃하게 세운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한 명으로 보고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서로 자리 바꾸는 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5팩토리얼 아까 얼마였지? 120이었나? 네. 곱하기 3팩토리얼은 6이니까 720이 되겠네. 자, 그 다음 2번.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이 있어.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자 사이에 남자가 중간중간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4명이잖아. 남자 4명이 쓰고 그러면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은 여기 5개의 자리에 여자가 1명씩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여기 2명이 들어가고 여자 2명이 이웃사이에 서는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5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5개의 자리 중에 여자 3명을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5 퍼뮤테이션 3이 돼. 5개의 자리 중에 3개를 골라서 넣는 거니까 배열하는 것까지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60까지가 되는 거예요. 아, 아니라 여기에 추가로 남자 4명은 남자 4명이 일렬로 서는 가지수가 있지. 그래서 전체 가지수는 남자 4명이 일렬로 서는 가지수 4팩토리얼 곱하기 5개의 자리에 여자가 들어가는 거 60까지. 선생님 이거 2번 맞죠? 720 10번에 1번은 720이고 10번에 2번. 그럼 이거 4팩토리얼이 4, 3, 2 곱하면 12 곱하기 60. 이것도 720이네? 뭐야? 왜 사팩토리? 남자 4명이 일렬로 서는 가지수. 아, 24 아니에요? 24 아니에요? 4팩토리얼 24네? 그러면 24 곱하기 60, 64, 24, 144. 1440까지네? 그 다음에 3번.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는.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려면 남자가 숫자가 더 많잖아. 그럼 여자를 먼저 배치하는 겁니다. 남자를 먼저 배치해버리면 요 사이에 여자가 안 들어가면 남자가 둘이 붙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남자 4명을 세우고 여자 3명을 이렇게 중간에 세운다고 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게 여자가 먼저 쓰면 남자 교대가 안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를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자 3명이 들어가는 가지수 몇 가지야? 3명 중에 3명을 일로 배열하니까 3팩토리얼 곱하기 남자 4명이 또 일렬로 서는 가지수 4팩토리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6 곱하기 24니까 144. 일본 한번 영어 모으면 자음을 모를 수도 있죠. 자, 다음 11번. 트라이앵글의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T가 맨 처음에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에 수. 이렇게 일렬로 배열하는데 어떤 특정한 자리가 정해지잖아? 그럼 그거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곱하기 1인 겁니다. 그 자리는. 그래서 그걸 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리하고 마지막 자리가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6개의 문자를 6개의 자리에 배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계산하는데 만약에 뭐 10팩토리얼, 20팩토리얼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거는 손으로 써서 계산하기에는 좀 많이 큽니다. 숫자가 뭐 몇백만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아니 몇백만이 아니지 1부터 10까지만 곱해도 숫자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그냥 10팩토리얼 그렇게 답을 적어도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한 4자릿수 정도까지는 계산해주고 그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팩토리얼 기호 이용해서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자, T 그 다음에 뭐 A 요게 한 덩어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T A 총 4개의 문자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러면 전체 문자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나머지가 또 4개 있으니까 총 5개지. 그래서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 5팩토리얼 곱하기 TA A잖아. 여기 2개에 들어갈 수 있는 글자는 TA 2개를 제외한 6개 중에서 2개가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6 퍼뮤테이션 2. 그 다음에 요거 2개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2팩토리얼. 알겠어요?
T하고 A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T 땡땡 A 네 개의 문자를 한 덩어리로 봐서 그 네 개 이웃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머지 문자 네 개가 해서 총 5개의 문자. 그래서 5팩토리야. 그걸 1로 배열한 다음에 여기 들어갈 걸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6개 중에서 동그라미에 들어갈 거 6 퍼뮤테이션 2.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서로 자리 바꾸고 있으니까 2팩토리. 이렇게 차근차근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말고 문자가 4개 더 있잖아. 총 8개 글자니까. 이걸 이웃하에 세우니까 하나로 보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 5팩토리얼이 120이고 6P는 6 곱하기 5니까 30 곱하기 2. 그래서 이것도 720이네. 선정적인 단어 써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뭐라는 거야? 뭐 센세이션을 써서 성적이 좋다고 했는데 아니 이따가 그 다음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 자, 적어도라는 표현 나오면 뭐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다.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했지. 그러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여사건은 뭘까? 이게 여사 뭐야? 여사건. 여사 어, 이게 뭐예요? 이야기는 이야기 거 공부 안 했니? 제일 마지막 저런 게 있었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라고 교과서에 나옵니다. 아. 한 번도 그거 설명하면서 여사건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을 건데 2학년 몇 학생 여사건이라는 용어를 안 쓰셨어? 몰라. 아니 그거 나오는데 문제에 그런 거 나오는데 뭐 5개를 찍었을 때 적어도 한 문제 이상 맞춘 거야. 야상 그거잖아. 어?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그래? 교과서에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거를 한자어로 말을 줄여서 여사건이라고 해요. 남을 여자라고 아 한자. 여사 그래서 야 수학 용어 중에 우리나라 한글로 된 용어 중에서 한자어가 굉장히 많어. 함수 당장 함수만 해도 한자어지. 방정식 그런 거 다 한자어입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된 용어 거의 없어요. 뭐 인사로 된 영어가 어딨어요? 어? 더하다 빼다 나누 자 그래서 왜 순수한 우리말로 된 용어가 없냐면 그러면 말이 길어져. 한자어는 하나의 뜻이 한 글자잖아. 예를 들면 나무, 목 하면 되지. 우리나라 말로는 나무 2개의 글자가 필요한데 한자로는 목 한자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단어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한자 어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희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이상부터는 사실 그런 거 공부할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한자 능력 시험 같은 거 공부해가지고 한자 외우고 하잖아. 그렇지? 적어도 쓸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알아야 돼. 그리고 그 한자어를 보고 그게 원래 한자가 뭐였는지를 유추해가지고 모르는 단어도 뜻을 유추해서 어느 정도는 나 불화. 뜻을 알아낼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안 불편할 겁니다. 하나이든 알아. 그러니까 지금 이 여 사건을 봤다. 그러면은 이 여가 무슨 여자일까? 너희들이 이 여자로 발음나는 한자어를 몇 개를 알고 있을 거예요. 남을여도 있고 대표적으로 남을여를 제일 많이 쓰지. 여자. 그 다음에 여자 할 때 여자도 있을 거고. 맞아요. 그지? 그 다음에 사는 여객선. 뭘까? 어? 죽을 산데 여객선. 그 여행할 때 여자도 있는 거야. 사는 죽을 그런 산데 여자가 많단 말이야. 근데 이게 여행은 아니겠지. 여자도 아닐 거 아니야. 이거는 남을 여자를 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건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 그런 식의 의미란 말이야. 남아서 만나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여사건의 경우를 생각하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5개를 찍었어. 적어도 2개를 맞출 확률. 그러면 2개만 맞출 수도 있고 3개 맞출 수도 있고 4개 맞출 수도 있고 5개 맞출 수 있지. 그래서 4가지 경우의 수를 구해서 다 더해야 됩니다. 근데 여사건을 생각하면 다 틀리는 거하고 1개 맞추는 거 2가지만 생각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버립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여사건, 적어도 여사건 그렇게 쌍으로 묶어주세요. 이 커플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3번.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 그거의 여사건은 뭘까? 한쪽 곳에 자음이랑 응? 이쪽 끝에 모음이 나요. 그치. 모음이 그 둘 다 모음인 경우. A E I O 아이유. 맞나? I O A, E, I, O, U. 영어에서는 A, E, I, O, U만 모음입니다. 처음 알았어. 진짜 처음 알았어? 아 이지하죠. 이해하지? 자, 그래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의 여사건은 둘 다 자음이 아닌 경우, 즉 둘 다 모음이 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일단 여사건을 구하려면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8개의 글자를 배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8팩토리얼. 그래서 양쪽 끝에 모음이 오면 양쪽 끝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트라이앵글에서 모음은 I, A, E 세 개네? 그치? 그러면은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거니까 3, 퍼뮤테이션 2. 그 다음에 남은 6자리는 아무거나 나와야 되지. 남은 6글자 아무거나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곱하기 6팩토리얼. 우와. 진짜. 다음이 곱하기가 아니고 빼기. 네 저렇게 쓰면 안 돼. 알겠어요? 전체 경우의 수 8팩토리얼에서 바깥쪽에 모음 두 개를 배치하는 거 3 퍼뮤테이션 2 곱하기 남은 자리에 배열하는 거 6팩토리얼. 어? 이 정도는 내가 생각하기에 좀 식이 좀 그래서 계산을 안 해요. 안 해요. 답안지에는 계산되어 있습니다. 와 몇이에요? 8팩토리얼이 4320이래. 4321이요? 어. 선생님이 요거는 네 자릿수 이후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렇게 답 쓰면 따고 그냥 답이 뭐 10팩토리얼 뭐 7팩토리얼 그 정도면은 그냥 그거를 답으로 안 써도 되는데 요거는 일종의 식이잖아.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계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이거는 계산해도 돼 계산하면 계산할 필요 없어라고 말해주기는 좀 애매해 이런 거는. 답이 하나의 숫자가 되는 경우니까. 근데 이거는 계산 시간이 되잖아. 이걸 계산해서 더하기 빼기를 해야지 하나의 숫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다고 8팩토리얼을 4320 이딴 거 외우지는 말고 계산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어. 8팩토리얼이잖아.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그러면은 곱해서 10이 되는 거, 20이 되는 거 그런 거를 좀 추려내면은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40. 그 다음에 이거는 24. 그래서 이거하고 뭐 6하고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40하고 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 곱하고 이러면은 몇 번만 하면 되긴 해요. 87, 56부터 시작하면은 좀 귀찮을 거고. 알겠지? 좀 계산하기 편한 숫자들부터 딱 떨어지는 숫자부터 계산해가지고 좀 그래야지 좀 덜 틀리기도 하고 차례대로 계산하다 보면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4321의 8팩토리얼이 거기에 빼기 3 퍼뮤테이션 2는 3 곱하기 2니까 6 곱하기 6 팩토리얼은 이거는 4,000 6 팩토리얼 했지 720 그래서 와. 이게 4320 빼기 6, 7, 42, 6, 22, 4,320 그래서 4320은 없어지고 4만에서 4천을 빼서 36,000이 됩니다. 네, 저희가 왜 이 36,000개의 경우의 수를 해야 해요? 하라고 하니까 문제 나와 있으니까. 답지 6자리 수 있는데. 어? 10만 8천. 자 여기서 이 문제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 적어도 6건 알겠지? 쌤 어 2번에 어. 왜 720이 아니라 7200인 것 같아요. 응? 그러네요. 뭐가? 2번에 7,200이래요. 그러네. 7,200이네. 0이 2개니까.
자, 그 다음. 어쨌든 경우의 수 문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이미 중학교 이것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과정 경우의 수 확률 파트에서 대부분 다뤘던 문제들입니다. 그치? 그게 숫자가 좀 커지고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뭘 하러 가는 거야? 그냥 단순히 이걸 숫자로 계산하지 말고 이런 기호들을 사용해서 의식적으로 이런 기호들을 사용해서 먼저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계산을 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12번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단위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시오. 첫 번째 4자리 단위수의 개수. 자, 0이 들어가 있잖아. 0이 안 들어가면 쉬워. 그냥 NPR이야. 그치? 근데 0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제일 앞자리에 숫자가 한 개가 줄어드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제일 앞자리하고 나머지 숫자로 구분해서 계산식을 만들면 좋아요. 그러면은 0, 1, 2, 3, 4, 5 6개의 숫자 중에서 4자리 숫자를 만든다. 그러면은 제일 앞에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야? 5가지지. 그래서 5 곱하기. 그럼 뒤에 세 자리는 아무거나 어디지? 그래서 5 곱하기 뒤에 3가지는 아무거나 되니까 남은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고르니까 5 퍼뮤테이션 3. 알겠어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요게 60이지? 그러면은 300이네. 300까지가 되거든요. 잘하는 게 아니잖아. 저희 숙제가 어디까지? 어? 아니 숙제 내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것도 발전 13까지는 해야 되고 그러면은 일단 순열까지는 시험 보면 그 숙제 들어갈 거고 순열로 끊죠. 대장상. 조합도 좀 해야 되는데. 왜 숙제 내면 선생님의 체력이 내 체력? 한간 다르거나 꿈 굉장한. 계약해요. 계약해요. 학교도 계약한 학교 계시에요 이제. 아 우리 많이 했어요. 있어요. 야 나보다는 너희들 체력이 좋을 거 아니야. 저희 의외로 아니에요. 저희 대한민국이 강복한 날에 학원에 와야 돼요. 나는 안 오니? 아, 너만 저희 대한민국이고 나는 대한민국 학원으로 사람 아니야? 하고 싶어. 원래 전쟁도 오늘 순열까지 하는 게 맞긴 합니다. 오늘 진도가 진짜예요. 순열까지예요. 진도가 빠르지 않아?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면 안 돼. 응? 몇 시냐? 항상 일단 순열까지 끝내고 시간을 봅시다. 자 12번에 2번 짝수의 개수. 짝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어떻게 찾으면 돼? 1의 자리가 짝수이면은 그 전체 숫자가 짝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있는 숫자 중에 짝수는 뭐가 있어? 0, 2, 4 세 가지 숫자 있지. 네. 그 중에서 이거는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의 자리가 0일 때와 0이 아닌 다른 짝수일 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야 됩니다. 그럼 1의 자리가 0이면 1의 자리는 0 하나로 고정이야. 또 앞에 세 개는 0을 이미 1의 자리에 썼기 때문에 앞에 세 개는 아무거나 써도 되지. 그래서 4P 아니 5개지. 5 퍼뮤테이션 3. 이게 1의 자리가 0일 때. 그럼 1의 자리가 0이 아니면 1의 자리가 두 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천의 자리는 0이 남아있잖아. 0이 오면 안 되지. 그럼 1의 자리에 쓴 거 하나하고 0 하나 빼고 4가지. 곱하기 10의 자리하고 100의 자리는 남은 4개의 숫자 중에 아무거나 돼요. 4 퍼뮤테이션 2. 이걸 그냥 4 곱하기 3 해도 되지만 일부러 기호를 사용해서 식을 만들어 보라고 이렇게 4 퍼뮤테이션 2라고 하는 거야. 원래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이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식을 만들었어. 각 자릿수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를 다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럼 요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3 해서 4 곱하기 3을 분배로 묶어내볼까? 그러면 남은 게 5하고 2 곱하기 4, 5 곱하기 13 곱하기 12 하면 되겠네. 아이고 이래 더 복잡하나? 60 더하기 그냥 이거 할까? 12 곱하기 48 곱하기 96 해서 156이네? 아마 맞을 거야. 그냥 괜히 이렇게 하지 말고 각각 계산해서 60 더하기 이것도 계산해서 96 위에씩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요거? 예. 이거는 1의 자리가 0인 경우 1의 자리가 0이면 남은 3개의 숫자만 남은 5개의 숫자 중에서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5p3 요거는 1의 자리가 0이 아닌 경우 그럼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 2하고 4. 그 다음에 제일 앞에 1000의 자리는 0 빼고 1의 자리에 쓴 거 빼고 남은 4개 중에서 하나니까 4가지. 그 다음 남은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는 남은 4개의 숫자 중에서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사합 퍼뮤테이션이. 예. 쌤 제가 화장실에 다녀도 될까요? 화장실 다녀오면은 다음 문제 혼자 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것만 듣고 갈게요. 아니 빨리 갔다 와. 아 예. 자, 이게 왜 이런 숫자 하나하나들이 다 의미를 가지는 거야. 이런 숫자 하나하나, 기호 하나하나가. 그래서 그 식에서 어떤 숫자가 왜, 예를 들면은, 요거 왜 5예요? 이해가 안 되면, 왜 5가 왔는지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이거 왜 5야? 1번 문제는 4자리 숫자 얘기했잖아. 이거 왜 5야? 전의 자리 영 0 빼고 빼고 천의 자리에 0 빼고 남은 숫자들 5가지가 올 수 있으니까 5인 거야. 알겠지요? 숫자의 개수는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들의 가지수 곱하기 그걸 각각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제 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 곱하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가지수 그런 식으로 다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4의 배수. 4의 배수 판정법 이야기해 볼 사람. 뒤에 두 자리 수가 4에 됐으면 그치? 저는 알고 뒤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전체 숫자가 4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주어진 0, 1, 2, 3, 4, 5 중에서 이거를 두 개씩 조합해서 4의 배수를 만들어 보자. 되겠겠어? 12 응? 0, 4 또 12 40 그 다음에 막 하면은 빼먹기가 쉬워. 차근차근 24 10의 자리가 2인 거 말고 16은 안 되니까 2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36 안 되고 40 그 다음에 44는 안 되고 52 44라 그랬지. 48은 안 됩니다. 한 번씩만 되는 거니까 52 이렇게밖에 없어요. 두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뒤에 두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조합이.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어떻게 나누느냐 이걸 다 하면 안 되고 0이 들어가 있는 수들과 0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수들로 나누어서 0이 들어가 있지 지금 이제 뒤에 두 자리가 결정이 된 거야. 그러면 앞에 두 자리를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0이 들어가 있는 수들 0, 4, 20, 40의 경우는 0이 이미 들어가 있잖아. 그럼 남은 숫자 4개를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에 아무데나 배열해도 되지. 그러니까 4 퍼뮤테이션 2 곱하기 그 뒤에 두 자리가 0, 4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40일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3. 알겠어요? 그 다음에 12 뒤에 두 자리가 12, 24, 32, 52인 경우는 0이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제일 앞에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사용된 숫자 2개 빼고 0도 빼고 남은 숫자가 3개지. 그래서 10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3가지. 그럼 100의 자리는 뒤에 두 자리 뺐고 1000의 자리에 올 숫자 뺐으니까 남은 숫자도 3개지. 3 곱하기 100의 자리 3가지. 곱하기 10의 자리, 1의 자리 4가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6, 36. 요것도 36.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6 더하기 36에서 79가지가 되네요. 그러면은 바의 배수의 개수는 총 72가지가 됩니다. 아하. 이렇게 해서 아, 그치. 자, 어떻게 구하는 건지 알겠지? 이해 안 되는 사람. 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듣고 싶습니다. 4의 배수는 4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법은 뒤에 두 자릿수를 가지고 네. 뒤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전체 숫자가 4의 배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0부터 5까지 5개의 숫자를 가지고 두 자리 조합해서 4의 배수가 되는 조합을 해본 거예요. 0, 4, 1, 2, 12, 20, 24, 32, 40, 50 이렇게 총 7가지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0이 포함된 숫자들이 뒤에 두 자리에 있을 때 0이 포함 안 된 숫자들이 뒤에 두 자리에 있을 때 그 각각의 경우를 구한 거예요. 그래서 더한 거예요. 자, 알겠어요? 나머지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는 아니고 조합에서 순열에서 마지막 발전 13. 이거 이렇게 해서 풀어본 거 같아. 너무 싫어. 5개의 문자 A, B, C, D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알파벳 순서.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왜 거예요. 문자를 바꿔? 자, 그래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C, E, B, D, A는 몇 번째 오는지 구하시오.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덜 헷갈리려면 이거를 숫자로 바꾸면 더 쉬워요. A를 1, B를 2, C를 3, D를 4, E를 5라고 하면 C, B, D, A는 이거는 3, 5, 2, 4, 1인 겁니다. 요게 이 1, 2, 3, 4, 5를 작은 숫자부터 5자리 숫자를 만들었을 때 35,241이 몇 번째 수인가 하는 것 같은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거를 직접 해보면 가지수가 엄청 많겠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일 앞에 뭐 알파벳 그대로 가지고 해봅시다. 나중에 여러분들 숫자로 바꿔서 하는 건 여러분들 자유니까. 제일 앞에 지금 이거는 제일 앞에 C잖아. 제일 앞에 A 뭐뭐뭐뭐인 경우 이게 몇 가지가 있을까? 24가지. 이거는 제일 앞에 A는 첫 번째 자리 A는 고정이고 다음 뒤에 네 자리를 B, C, D 네 개로 배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야? 4P2가 되는 거지. 근데 이는 어디 갔어요? 어? 팩토리얼. 아, 팩토리얼. 어? 왜 4팩토리얼이야? 사팩토리 아니에요? 아 맞다. 네 개 다 배열하는 거지. 미안. 그게 4팩토리얼이구나. 카메라에 찍힌 거 아니야? 그 다음에 B 뭐뭐뭐뭐도 4팩토리얼이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자리가 C가 오기 전에 이미 앞에 있는 두 개가 이거인 거야. 그러면은 4, 3, 2, 23가? 그럼 총 24 더하기 24니까 이게 48가지지. 그치? 거기에 이제 C, E 뭐뭐뭐 C, E, B, D니까 C, A 뭐뭐뭐 그럼 제일 앞에 이제 C가 들어가는 게 C, A 뭐뭐뭐부터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3팩토리얼. 그 다음에 C, B 뭐뭐뭐도 있겠지. 요것도 3팩토리얼. 그 다음에 C, D 뭐뭐뭐도 있겠지. 요것도 3팩토리얼. 그러면은 요거만 가지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 곱하기 3이니까 이건 18가지네. 그 다음에 이제 C, E에 또 A 뭐뭐. 이건 몇 가지야? 요거는 두 가지겠지. 2팩토리얼이니까. CA 그 다음에 남은 게 BD니까 BD, DB 두 가지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CEB야. CEB에
AD, DA, AD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E, B, DA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거. 그지? 그럼 요것도 한 가지가 있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지. 그래서 요걸 다 더하면 48 더하기 18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4 해서 50, 16에 4에서 70. 그래서 CEBDA는 70번째 숫자인 겁니다. 알겠어요? 왜? 심야 배당에서 그러면 이제 2번 100번째는 자 A 뭐뭐뭐뭐가 24가지 B 뭐뭐뭐도 24가지 그치? 그러면 A 뭐뭐뭐뭐 B 뭐뭐뭐뭐 C 뭐뭐뭐뭐 D 뭐뭐뭐까지 해도 이게 24 곱하기 4 해서 96까지밖에 안 돼요. 그치?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00번째 숫자는 2로 시작하고 그러면 2A 뭐뭐뭐 하면 이게 얼마야? 이게 6가지잖아. 3 곱하기 2니까 3 곱하기 5 곱하기 2니까 그러면은 100개를 넘어가지. 그러면은 2A 뭐뭐뭐 중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00번째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96번째가 D 뭐뭐뭐지. 그러면 2로 시작하는 건 제일 첫 번째 숫자는 첫 번째 글자는 몇 번째인 거야? 97번째인 거지. 그래서 차례로 적어보면은 2A 그 다음에 B, C, D 그 다음 2A 이제 C하고 D의 순서를 바꿔서 B, D, C 그 다음에는 이제 C하고 B의 순서를 바꿔서 EA, C, B, D 그 다음 EA, C, D, B 이러면은 우리가 96, 97, 98, 99, 100 이게 100번째 숫자입니다. 우와. 이게 알파벳을 하는 거 가지고 하는 게 헷갈리면은 숫자로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5, 1, 2, 3, 4. 그 다음에는 5, 1, 2, 4, 3. 그 다음에는 5, 1, 3, 2, 4. 맞나? 5, 1, 3, 2, 4 맞지? 그 다음에 5, 1, 3, 4이겠지. 그게 이거는. 자, 어쨌든 그래서 좋아하세요. 좋아하고. 될것 같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 숙제가 525분까지였지. 얼마나 후퇴하는 게 가장 좋은 건 그래도 맞네. 조금인데? 난 지금 537번에 프린트도 1번 있어요. 기억을 낮았습니다. 저희 응? 프린트 다 한 100문제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가고요. 그래서 다 풀어가지고. 숙제는 홈워크 219쪽까지 조합 앞까지입니다. 뭐? 당신 100문제 조금 안 됐어.